안녕하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몸 여기저기가 아파지게 되는 불편한 것도 생기고 병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있었는데 이것이 오랫동안 낫지를 않고 계속 아파지고 그러면 마음이 많이 불안해지고 이게 무슨 큰 병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쉽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오래가는 게 있는데 그중에가 있는 것이 머리가 어지러운 거, 그리고 머리가 아픈 두통, 그리고 불면증이 있죠.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 몸에서 오래되면 마음이 많이 불안해져요. 그런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또는 불면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몸속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것을 바깥으로 나타내주는 신호가 돼요. 그래서 그 신호가 어떤 신호인지를 그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의사들이 하는 일이죠. 근데 그것이 단순할 수도 있고 조금 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경우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그 어지럼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게 보면 어지러울 때 보면 빙빙 돈다는 어지러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팽 하고 도는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고 또는 흔들흔들하게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어지러운 것들이 오래되면 한의학에서는 뭐라고 보냐면요. 어지러운 것은 중풍의 신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풍의 전조 증상으로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람이 부는 걸 보면 그 빙빙 돌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불었다 끄쳤다 하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식객에서 어지럽다 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바람이 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서 어지러움증이 있었던 분들, 그것이 좀 오래된 분들 보면은 나중에 보면 풍으로 좀 고생하는 분들이 자주 계세요. 나이가 들어서 어지러움증이, 젊어서는 어지러움증이 별로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이게 생기면 그것은 단지 머리만을 걱정하지 마시고 몸 전체적으로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희 집에 74살 된 아주머니가 오셨었는데요. 이분께서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고생하시는 분이었어요. 얼마나 어지러운지 이 부축을 받고 오셨어요. 이게 며느님 같더라고요. 며느님한테 이 부축을 받고 오셨는데 자리에 앉아가지고 진찰을 하시는 동안에 눈을 이렇게 손을 누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좀 덜 어지럽대요. 눈을 감고 있어야 되고 이 정도로 어지러우신 분인데 생기신 그 모양이 저희들은 이제 형상의학을 하다 보니까 생김을 많이 보는데 연세가 드신 분 치고는 키가 좀 크셨어요. 이게 아마 모임에 가셔서 사진을 찍으면 항상 제일 뒤에서 쓰시면 아마 머리 하나가 다 항상 올라오시는 그 정도로 키가 크셨어요. 요즘으로 치면 좀 늘씬한 그런 키인데 얼굴도 길쭉하고 몸도 길쭉하셨어요. 이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생긴 대로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기본적인 약점이 있겠다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길쭉하면 이 몸에서 보면 이 가운데가 약해요. 이게 옥수수를 보면 이게 잘 휘어지잖아요. 그 가운데가 껑충하게 하면 이 가운데의 기운, 즉 중기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비위의 기운이라고 그래요. 요 가운데의 중기가 약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 가운데가 약해지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겨요. 기운이 소화가 잘 안 돼요. 먹기는 먹는데 소화력이 힘들고 요 가운데에 있는 힘이 사지로 팔다리로 쭉 뻗어 나가야 되는데 이걸 뻗어나가지 못하니까 팔다리에 힘이 잘 빠져요. 그러니까 팔다리에 힘이 빠지니까 몸이 무겁다, 잘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 비위의 기운은 가운데서 꽉 잡아가지고 기운을 위로 쭉 올려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내 몸의 양기와 원기가 위로 쭉 올라가면 눈, 코, 입, 귀에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여기서 기운이 제대로 못 올라가게 되면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머리가 맑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뭘 얘기를 해도 귀찮은 거죠. 이게 정확하게 잘 안 들어오니까 맑은 기운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가운데 중기가 약하면 아래에 있는 것을 딱 추스려서 붙잡아주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소변을 자주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랫배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래가 밑이 빠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도 통증도 느끼시고
이런 게 나타나요. 심한 경우는 그 아래 음부에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아주머니께서 증상이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가 봤더니 그대로 나타나요. 거의 그대로 나타나는 게 이분이 어지러워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언제부터 고생을 하시냐면 70이 넘어서부터 이 고생하시는 거예요. 70이 넘어서 고생을 하시는데 너무 어지럽대요. 그래서 검사를 다 해본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까 머릿속은 깨끗하니까 우리는 마음은 놓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지러워서 내가 눈을 뜨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겠느냐. 그래서 언제 더 어지러운가를 여쭤봤더니 이 몸의 기운이 못 올라가서 어지럽거나 아픈 경우는요 주로 오전에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힘들다. 그리고 오전에 밥을 억지로 입맛이 없어도 먹긴 먹는데 오전에는 계속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후에 되면 좀 덜해지시는 거야.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시고 그다음에 또 이분이 진짜 걱정하는 것은 이 어지러운 것도 어지러운 거지만 이 오른손이 감각이 힘이 없어요. 그리고 만져보면 꼭 내 살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은 멀쩡하고 그런데 이러니까 대개는 우리가 봤을 때 이건 풍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이 맥을 보니까 풍맥이 아니에요. 풍맥은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일반 맥하고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맥이 좀 약한 것이 정상이에요. 맥이 약한 것이 정상인데 너무 약하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약한 게 정상이에요. 근데 풍맥은 좀 강해요. 푹퍽 뛰는 게 좀 다르거든요. 풍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좀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머니께서는 이 아래 이 뱃속의 중기, 배심이 힘이 약해서 기운이 위로 못 올라가기 때문에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눈이 맑지 않고 귀도 잘 먹먹하기도 하고 소리가 잘 안 들리기도 하고 아래는 소변을 자주 보면서 또 하나는 밑이 빠지는 것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자꾸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디 좀 걷는 것도 힘들고 자꾸 주저앉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분이 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수술을 하신 게 또 있더라고요. 자궁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서 혈압이 높아져가지고 혈압약도 드시고 그다음에 고지혈증도 생겨가지고 고지혈증 약도 드시고 이 약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기본적으로 이분은 키가 길쭉하신 분이니까 가운데 기운이 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올려주는 기운을 올려주는 그런 약을 드렸어요. 그 약을 드리면서 머리 쪽으로 기운이 쭉쭉 못 올라오니까 그 위에서 자극을 또 주는 게 좋아요. 뜸을 떠주면 아주 좋습니다. 요 백희 자리에다 뜸을 뜨면 머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잠을 잘 못 자거나 이럴 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는 많이 좋아하셨어요.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혼자서 걷기도 하고 아침에 어지러운 것이 덜해서 이제는 바깥을 좀 마실도 좀 가시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그 고지혈증도 생긴다고 그러고 고혈압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그러죠. 주위에서 보시면 나는 젊어서는 저혈압이었는데 갑자기 고혈압 됐어. 원기가 떨어지면 고혈압이 돼요. 꼭 내가 물론 뭐 이 음식을 너무 과하게 먹거나 살이 너무 쪄서 그렇다고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 원기가 떨어지면 살이 이렇게 갑자기 찌기도 하고 혈압이 확 높아지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어디 병원에 가면 무턱대고 저기 뭐 살 빼세요. 저녁 고기 먹지 마세요라는데 고기 같은 것도 별로 안 먹고 밥도 많이 안 드시는 분이 고지혈증 되는 수가 있어요. 혈압도 높아지고. 그것은 나이가 들다 보면 내 몸에 피를 만드는 힘도 약해지고 피를 맑혀주는 힘도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피가 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같이 이렇게 왕성하게 피를 만들고 좀 약간 수명이 다한 피는 완전히 딱 청소를 해주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약해졌단 말이야. 이게 저절로 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혈증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살도 찌는 거예요. 살찌는 분들 특징이 저녁에 많이 과식을 하고 찬 것을 많이 먹는데 그렇지 하지 않으면서도 살이 찌는 분들은 내 몸에 힘이 원기가 떨어지면 살이 쪄요. 이걸 참고적으로 좀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어지럼증하고 그 사촌쯤 되는 그 증상이 있죠. 사촌쯤 되는 거. 머리 어지러운 거하고 머리가 콕콕 쑤시거나 아니면 꽉 조이거나 땡기거나 아니면 쿵쿵 이 뒤를 때리는 것 같이 뒷머리를 때리는 것처럼 아픈 거. 머리 두통이지 뭐.
이 두통이 증상인데 이러한 것들도 한 2, 3일 아프다가 딱 괜찮으면 그냥 뭐 넘어가는데 보통 한 5일 넘어가잖아요. 그럼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성격 급한 사람들은 이럴 때 이거 분명히 머릿속에 문제 있어 이거. 그래가지고 그닥 뛰어가는 거예요. 가서 또 사진을 찍잖아요. CT 찍고 MRI 찍고 딱 순서가 잡혀 있는데 그래도 멀쩡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머릿속에서 어떤 덩어리가 있거나 혹이 무슨 뭐 이런 안 좋은 게 있어서 머리가 아픈 경우는요. 좀 달라요. 아픈 게. 그 아픈 것은 일반적인 진통제로 조정이 안 돼요. 그거는. 초기라도.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근데 이 머리가 아픈 것이 그 형태가 아주 많아요. 다양한데 그 다양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체질마다 다르고 그 원인도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뭐 머리 아프면 두통약, 배 아프면 무슨 약, 머리에 무슨 약 이렇게 딱딱 정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다르게 느껴지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그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증상 표현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머리 아픈 형태를 보면 아주 다양하잖아요. 어떤 분은 날씨만 추워지면 머리가 아프다는 사람이 있고 또 바람이 많이 불면 머리가 아프다는 분도 있고 또 비가 오면 또 머리 아프다는 분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 아픈 분이 있고 많이 먹으면 머리가 아프다는 분이 있고 또 아가씨들 중에서는 생리때가 되면 머리가 아프다는 사람이 있고 아시죠 그거는? 그렇게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쪼이는 듯이 아픈 사람도 있고 찌르듯이 아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머리를 이 속에서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머리 속 뇌가 쪼그라드는 듯이 아프다는 건데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다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머리가 아픈데 보면 누구든지 다 아플 수는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남자, 여자, 노인, 그 다음에 어린이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남녀노소. 근데 아플 때 보면은 주로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머리가 자주 아파요? 남자분들이 자주 아파요? 여자. 예, 맞습니다. 왜 여자가 더 자주 아픈지 아세요? 신경을 많이 써서. 예, 맞습니다. 그 저희 스승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자는 왜 머리를 더 많이 아프냐면 욕심이 많아서 그렇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여자분들이 되게 머리가 아픈 그 원인을 진찰하면서 치료하면서 살펴본 바로는 그 욕심이 많은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스트레스라는 게 욕심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가 건드려도 뭐 너 그래라 이렇게 하면 많은 건데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궁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 머리가 잘 아파요. 예, 아마 그건 많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예, 뒤돌아보면은 아 맞아라고 느끼실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위장이 안 좋아도 머리가 잘 아파요.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내가 배가 고프거나 할 때 보면 머리가 아플 때 있잖아요. 그리고 몸에 피가 부족해도 머리가 잘 아프고 어지러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경이 예민한 분들은요, 이걸 화라고 그래요, 화. 화라고 그러는데 이 화가 머리로 흘러가기 때문에 또 머리가 잘 아파요. 그런 것이 또 나타나고, 그런데 이것이 그 원인이 딱 자궁 때문이다, 스트레스 때문이다, 아니면 화 때문이다. 이런 것을 다 구분해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단지 어떤 거 무조건 아프다고 해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주면은 뭐 의사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머리 아프다 그러면 두통약 먹으면 되지 의사가 뭘 필요하겠어요. 그것이 왜 아픈지를 찾아내는 것이 의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